미국 정치에서 초당적 합의는 좀처럼 이뤄지기 어렵지만 중국 견제만큼은 예외다. 지난 8년간 미국 내 정치 양극화가 심화됐음에도 민주공화 양당은 모두 중국의 부상은 미국과 동맹국의 경제기술 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 같은 합의의 상당 부분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작품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중국의 기술 굴기와 군비 확충, 핵심 광물 시장 독점을 경고하며 중국 기업 제재, 대중관세, 반도체 수출 통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집단 학살 제너사이드 규정 등 강경책을 펼쳤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기조를 계승 확대하며 중국 견제를 미중 관계의 핵심 축으로 삼았다. 인도 태평양 전략, 쿼드, 오커스, AUKUS 동맹, 미일한 3국 협력 등을 통해 군사경제기술 전선을 정비했고, 의회는 CHIPS법을 통과시켜 반도체 산업을 전략적 자산으로 키웠다. 그러나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 노선은 예상과 달리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4월 중국산 수입품에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대폭 완화했고, 일부 첨단 기술 수출 제한도 해제했다. 동시에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추진에 나서며 통상 중심의 화해 DTENT를 시도하고 있다. 이번 주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회의에서도 양국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트럼프의 변화는 경제 우선주의로 요약된다. 그는 전임 시절 구축한 전면적 대중경제 시스템을 무력화하며 무역 적자 해소와 단기적 투자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를 축소하고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와 기술고문 데이비드 섹스 등 경제 실무 중심 인사에게 권한을 집중했다. 베센트는 미중 무역 협상의 핵심 채널을 맡았고, 섹스는 과도한 기술 통제는 미국의 이익에 해롭다며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더욱 능숙하게 대응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미국의 희토류 의존도를 레버리지 지렛대로 활용해 미국이 반도체, AI 기술 수출 제한을 중단하도록 압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결국 기술 통제 완화와 관세 조정을 맞교환하며 협상에 응했다. 동시에 베이징은 경제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요구까지 확대, 미국의 대만 지원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최근 대만에 대한 군사대화 격화, 무기 판매 일부 보류, 차이잉원 후임 라이칭더 총통의 미국, 경유 불어 등 저강도 거리두기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진핑의 무력 통일 전략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에서는 표면상 관계 안정이 강조될 전망이다. 중국은 미국 내 신규 투자 확대와 펜타닐 전구체, 마약 원료 통제 약속을 내세워 양국 관계를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해 무드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미 의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중 견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여전히 강하다. 만약 트럼프가 더 많은 기술 완화나 투자를 허용한다면 의회는 즉각 견제에 나설 것이다. 중국 또한 본질적으로 양보할 가능성이 없다. 시진핑은 자국 산업보조금 정책이나 과잉 생산 구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희토류 통제와 주변국 압박, 대만 위협은 계속될 것이다. 미국이 기술적 억제를 완화한다면 중국은 이를 AI 양자 컴퓨팅 등 첨단 분야 자립에 활용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단기적 경제 거래는 미국의 장기적 기술 패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이런 이유로 미중 간 포괄적 무역 합의는 성사되더라도 실질 이행 가능성이 낮다. 중국이 미국 상품 구매와 투자를 약속하더라도 이후 희토류 수출 통제나 대만 문제를 빌미로 협정을 뒤흔들 수 있다. 트럼프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다시 관세를 올리거나 수출 제한을 복원하면 양국은 또다시 긴장 국면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의 대중화해 시도는
과거 푸틴과의 관계 회복 시도와도 유사하다. 그는 2024년 대선 당시 러시아와의 평화를 약속했지만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을 멈추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시진핑 역시 트럼프의 유화 제스처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뿐 중국의 장기적 목표, 즉 대만 통합동아시아 주도권 확보, 미국 견제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문제는 미국 내부의 정치와 제도적 견제에 달려 있다. 트럼프가 단기적 거래 외교에 몰두할 경우 그가 일기 때 구축했던 대중전략적 경쟁 체제는 약화될 수 있다. 의회와 정책 엘리트들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를 교정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번 APEC 회담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어떤 경제적 평화를 연출하든 미중 경쟁의 구조적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중국의 패권적 야망은 여전히 미국의 기술안보 동맹 체계를 위협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 합의 차이너 컨센서스가 무너질 경우 국제 질서의 균형 또한 흔들릴 것이다. 요컨대 단기적 통상 성과보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 전략의 일관성이다. 트럼프의 상업적 화해가 미국의 기술적 우위와 인도 태평양 전략을 훼손한다면 향후 미국이 다시 견제 체계를 복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과의 경쟁은 일시적 거래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체제와 가치의 장기적 충돌이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트럼프 행정부가 진정한 의미의 국익 우선주의 어메리카 퍼스트를 유지하려면 단기 수출 증가나 투자 유치보다 전략 산업 보호, 동맹 신뢰, 유지, 민주주의 가치 수호를 우선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거래의 성공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지속성이다.